자, 우리 이게 두 개씩 풀어오시면 돼요. 두 개. 27문제씩 두 개.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24문제로 줄어듭니다 라고 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27문제니까 한 55분에서 1시간 정도 잡고 하시면 돼요. 자, 한번 1번부터 1회 1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앞에 제가 시간이랑 뭐 개수도 한번 써보라고 재밌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기 얼마나 걸렸나, 그리고 몇 개 정도 맞았나 써보는 것도 좀 추천해 드려요. 자, 1회 1번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4번에서 질문 있을까요? 몇 번? 2번부터요? 자, 이제 2번 지겹지 않나요? 자, 2번 진짜, 이제 찐 마지막이야, 얘들아. 진짜 2번.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자. 2번 문제 보면, 무슨 값? 대값을 찾아달라라고, 최소값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최소값이라는 건 결국 면적이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삭제되는 게 많을 거니까 가장 많이 닿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장 큰 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중간짜리가 이렇게 옆에 딱 붙어 있고, 그리고 요 앞에 조그만한 게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요렇게.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따다닥 붙어 있어요. 얘들아,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지우개 갖다 이렇게 붙여보는 것도 추천할게. 그럼 일단은 얘 길이가 2x 플러스 3이거든요. 그럼 자, 얘 큰 애 입장에서는 2x 플러스 3의 제곱이 하나의 면적인데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6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야. 이 두 번째는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몇 개 있냐라는 거거든. 근데 내가 제발 부탁이다. 이게 안 되면 이거 좀 공간지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데, 자, 첫 번째, 요쪽 면이랑 요 두 번째랑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이 만나는 면이 하나가 삭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못 구한다라는 거지. 왜? 만나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5개가 남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면적을 5개 세야 되는 건 아니고 요 옆에 요 면에서 6개 셌잖아요. 요쪽 면이 요 앞으로 갖고 오면 벌써 이 남은 5개 중에 요거를 계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몇 개가 남는다? 4개가 남는다라는 거지. 마지막, 그럼 요 조그만한 거는 한 변의 길이가 뭐죠? x-1이거든요. x-1의 제곱이 도대체 몇 개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 얘 입장에서는 뒷면, 옆면이 만나고 있으니까 2개가 삭제될 거고, 그 다음 아까 말했지만 가장 큰 거에 옆면 요쪽 만나는 점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요쪽 면적에서 요 만나는 면은 요 앞쪽으로 튀어나오니까 총 4개가 삭제되니까 얘는 2개가 남겠다. 그래서 얘네 다 더한 게 문제가 원하는 뭐? SX다라는 거지.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다음은 X 플러스 1 곱하랬으니까. 자, 다음 또 혹시 3번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개인적으로 할게요. 자, 5번부터 8번이요. 2명 이상이면 일단 할게요. 5번부터 8번 없습니까? 9번부터 12번, 13번부터 16번, 14번이요? 자, 14번 혹시 질문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할게요. 자, 17번부터 19번. 얘들아, 19번 나올 것 같거든? 19번 잘 봐두세요, 19번. 19번 한 번만 설명해 줄게. 자,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직선하고 2차 함수랑 몇 점에서 만난다는 누구 갖다 판별이 되냐면 판별식 갖다 판별이 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으면 가장 기본값은 항상 2점에서 만난다가 기본값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직선이 항상 2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고 때로는 몇 점? 1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이 5를 7, 3, 2, 0 이런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말해볼게. 자, 일단 직선이 y는 x n 플러스 2라고 돼 있고 이거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 바꿀 거예요. 얘도 x n 플러스 2 n 마이너스 2예요. n 플러스 2예요. n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대. 자, 그럼 얘들아, 우리 그냥 이건 개무시하고 한번 내가 아예 문제를 바꿔보자. 변형됐다는 가정하에 그냥 이거를 아예 숫자를 다른 걸로 해볼게. y는 x n-4로 한번 해볼게. 그래서 그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f2, f3, f4, f5가 얘는 5개라 그랬는데 만약에 7개면 어떡하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7개가 되냐? 이걸 너네 마음대로 뭐 1개, 2개, 2개, 2개 막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고 진짜 2, 3, 4, 5를 한번 넣어보자 이거야. 그럼 여기다 넣으면 얘 자체는 y는 x-2가 될 거고 y는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y는 x가 될 거고 얘는 y는 x 플러스 1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y절편이 하나씩 떨어지는 작업이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우선 y는 x가 가장 기본적이니까 얘를 먼저 그리고 여기서 하나 올라가면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갈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작아지면 이렇게 갈 거고 하나 더 작아지면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이 함수를 그릴 건데 함수 축은 중요치 않아 얘들아. 함수 축보다는 누가 가장 중요하냐면 이게 7개가 되려면 어떻게 이차 함수가 지나가줘야 되냐라는 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축도 중요하긴 하지만 축은 아무 데나 있다고 칠게. 내 마음대로 한 이쯤에 있다고 칠게 축이.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이차 함수거든. 이렇게.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그려지면 어느 누구랑도 안 만나니까 얘가 0이 나올 거야. 그러다가 처음으로 어떻게? 첫 번째 직선하고 접한다면 접하는 순간은 얘가 1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얘가 혼자 1개가 되고 빵개 돼서 1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가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 조금 더 내려가다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지. 근데 아직은 7개가 되지 않았으니까 더 내려가 볼게. 그래서 더 내려갔어. 더 내려갔더니 둘, 넷, 6. 이제 하나만 더 추가만 되면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어디서? 여기서 접하면 되겠구나라는 거. 근데 꼭 여기서 접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이차함수는 직선하고 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텐데 접하는 순간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직선이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왜? 얘네들은 어차피 기본값으로 2개씩 만날 텐데 얘는 꼭 한 점에서 만났으면 하니까 얘가 누구 직선이야? 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찾은 어떤 fx랑 2차 함수랑 그리고 y는 x-2랑 넘긴 다음에 얘가 뭐 되는 값? 바로 판별식이 0 되는 값 찾으면 바로 누구? 답이 뭔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학교 시험에서는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얘들아, 얘는 최대 맥스 몇 개야? 8개 나오겠지? 둘이면 8개. 잘 봐. 한번 따져볼게. 8개, 7개, 6개, 5개, 4개, 3개, 2개, 하나, 없다. 이건 다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언제 그게 될지는 꼭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9번 잘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17번 잘 하셨어요? 17번? 17번? 자, 17번도 이제 사실은 이건 난이도 하야. 17번은 내가 조금 문제를 난이도 업 시켜볼게. 어떻게 업 시킬 거냐면 솔직히 말하면 하, 중, 상으로 내볼게. 하는 있잖아. 난이도 하 문제는 얘가 정확하게 Y축을 대칭으로 올 거야.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 안에 사각형이 있을 때 이게 난이도 하야. 근데 왜 Y축이 있을 때가 난이도가 합니까? 왜냐면 여기에 X좌표를 K라고 두면 여긴 자동적으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K거든. 그래서 얘는 가로, 세로가 너무 이쁘게 나와. 그럼 조금만 난이도 올려볼게. 조금 더 난이도 올려보면 방금 이 17번 문제처럼 0,0을 지나가게 꼭 그려줘. 이게 난이도 중이야.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그래놓고 여기 찾아달래. 근데 그럼 왜 이게 0,0을 지나면 이쁩니까? 그럼 어쨌든 한쪽은 0이니까 가운데 축을 알면 요 값을 또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를 A라고 두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면 전혀 엉뚱한 데를 지나가게끔 줄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 안에 사각형 구해달래. 근데 그럼 얘를 누구를 기준 잡아야 됩니까? 하면 무조건 얘는 축이야. 축을 먼저 기준 잡아. 축이 만약에 2가 나왔다 칠게. 그럼 무조건 2로부터 A만큼 더 앞으로 왔고 2로부터 A만큼 뒤로 갔으니까 요거의 좌표는 2 플러스 A, 요거의 좌표는 2 마이너스 A에서 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2A가 될 거고 높이는 이 함수에다가 2 플러스 A 또는 2 마이너스 A를 넣으면 되니까 뭐 아무거나 넣은 게 높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아셨죠? 엄밀히 따지면 이 점의 Y좌표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바로 넓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학교 시험에선 이 0,0도 안 지난다는 거 꼭 알고 계세요. 자, 다음
없으면 20번, 22번 질문이요. 22번인데 답이 46이에요. 22번의 답 46입니다. 자, 22번 질문. 없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할게요. 자, 23번부터 26번. 24번의 답이 이상하다고? 아, 답이 뭐냐고? 마이너스 28이요. 아, 이거 내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48. 26번 뭐? 질문? 자, 48. 자, 너 뭐야? 너. 25번 답도 맞아요? 답은 틀린 거 없어요. 25번의 답은 마이너스 5예요. 자, 25번 할까요? 난 25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25번. 자, 한번 가볼게. 자, 25번 보면,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래요. 이거의 두근을 지금 알파와 베타래요. 자, 이거 틀린 사람 첫 번째 오답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풀었냐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제곱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이 루트 알파 베타라고 쓰셔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3, 두근의 곱 1이니까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쓴 친구가 10명 중 8명이에요. 처음 답이. 그리고 이제 답지 확인하고 이상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일단은 2차 방정식 주고요. 근을 주면 일단 우리는 그냥 계산적으로 항상 뭐를 써놓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항상 써놔요. 이렇게. 근데 그럼 이 근과 계수의 관계 때문에 혹시 이 문제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근과 계수는 똑같이 마3이고 1이에요. 마3 넣을 거고 1 넣는 건 맞아요. 그럼 도대체 얘는 왜 답이 달라집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개념은 있는데 이걸 적용할 줄을 몰라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다. 이거 지겹도록 많이 들었어요. A는 음수고 0이 아닌이란 말이 써 있으면 B는 음수다. 근데 맨날 이런 걸로 시작하는 문제만 보고 이게 써 있어야 이걸 이용해야겠네 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1차원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안 써 있으면 이거는 써먹을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얘들아, 사실 이 개념은 모든 루트 계산에 다 사용돼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루트 2 곱하기 루트 5, 루트 10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심지어. 근데 어느 누구도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마이너스 5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왜죠? 중학교 때나 고1 초반에 복소수 개념을 안 배워봤으니까. 중학교 때도 늘 뭐라고 가르쳤냐면 야, 루트 안에는 음수면 안 돼. 음수면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쳤지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질 않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 복소수 이제 고1이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5를 계산할 줄도 알아야죠. 얘는 다시 쓰면 선생님 안에도 음수고 안에도 음수네요. 그럼 루트 10을 쓰고 밖에 마이너스를 써줘야겠네요. 이게 바로 제가 복소수에 배운 개념이에요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지금 두근의 합은 음수가 나왔어요. 근데 두근의 곱은 양수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야. 두근의 곱이 양수면 뿔뿔 아니면 마마일 수밖에 없는데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면 마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요. 루트 알파, 루트 베타를 제곱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2 곱하기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 즉 여기가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어차피 마이너스 3이니까 신경 끄시고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여기는 사실 정확하게 쓰면 뭐라고 써야 된다?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베타요 라고 써줘야 돼. 왜? 루트 알파와 루트 베타가 둘 다 음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근데 지금 이거 되게 막 아무렇지 않은 것 같잖아. 시험장에서 제가 100% 생각 안 난다 한 표 걸게요. 왜냐면 요게 그대로 중앙요거에 나왔거든요. 중앙요거 애들은 요 제곱도 안 붙여줬어요. 그래놓고 이 값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제곱 안 주고 이거 찾아줄래? 라고 하면 이거 제곱해서 풀어야겠네요. 그럼 마지막에 루트 씌워주면 되잖아요. 라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제곱해서 그랬더니 마지막에 음수가 나서 이거 루트 어떻게 씌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따지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26번까지 없어요? 자, 27번 질문이요. 27번 질문 할게요.
네, 열세요. 자, 27번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fx와 gx 두 개의 2차 함수가 나왔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1번. fx와 gx가 뭐 한대? 만난대.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fx랑 gx랑 만난다고 하면 우린 수학에서 교점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식을 같다고 둬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는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b랑 같다라는 거.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것보단 양수인 게 좋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b는 0이더라 라는 거.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여기서 뭐가 나오냐? 두 개의 x값이 나올 거야. 그 x값을 우리가 바로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문제에서 뭐래? 그 알파 베타를 갖는다라고 나온 거야. 근데 f 베타에서 g 알파를 뺀 것은 5a제곱 플러스 b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볼게. 일단 이거 주면 제일 많이 써먹는 거 일단 근각계수의 관계지. 두근의 합. 이것분에 이거 음수 붙이면 되니까 3a. 두근의 곱.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찾았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이해 가?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작해 볼게. 선생님. f 알파랑 f 베타랑 g 알파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게 5a제곱 플러스 b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갑자기 1이라고 나왔어.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돼? 잘 생각해봐. 넣는 게 지금 달라. f 베타고 g 알파야. 윤서진 씨, 여기서 어떻게 접근해야 돼? 이거 푼 애들이 있을라나? 풀어야 되는데. 유가은 씨 맞아. 유가은 씨가 막 자기 책 끝냈다고 막 자랑했었어. 자, 가은아, 나 조건을 어떻게 활용해야 돼? 나요? 나 조건. 나 조건이 이 문제의 키잖아. 진짜 넣어서 푸는 진짜 넣어서 풀었다고? 베타랑 알파를 넣은 다음에 베타랑 알파를 넣은 다음에. 알파랑 베타를 음. A랑 B에 관할 수 있고 오, 맞아요. 그것도 되고, 사실은 이 문제의 원래 정석풀이는 최소값을 원래 활용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그 문제가 안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가은이가 말한 대로 제일 내 생각엔 그냥 고등학생이라면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리 한번 f 베타랑 g 알파를 한번 찾아보자. 자, 일단은 f 베타면 여기다 베타를 넣는 거나 마찬가지야. 베타 제곱 마이너스 2a 베타라고 쓸 수 있고, g 알파는 여기다 알파를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4a 알파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다. 근데 둘이 뭐 했어? 뺐거든. 그리고 그게 뭐래? 5a 제곱 플러스 몇? 플러스 b는, 자, 빼면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a 알파 마이너스 4a 알파 베타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와 같다. 여기다 써볼까요? 그럼 결국 5a 제곱 플러스 b라는 놈은, 자, 이쁘게 좀 정리해볼게요. 암상 가능하면 암상 해볼게. 얘를 먼저 제곱할게요. 그럼 9a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2a로 묶어볼까? 그럼 베타 플러스 2알파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b더라 라는 거. 그럼 얘가 사라지네. 이렇게. 그리고 얘가 넘어가기까지 해버리면 b라는 놈은 4a 제곱 마이너스 2a에 베타 플러스 2알파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얘들아, 우리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1이라며.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a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연립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파도 찾을 수 있고 베타도 찾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럼 자, 얘네들이 한번 더 해볼까? 이 베타라는 놈은 3a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베타는 2분의 1에 3a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파도 찾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알파는 둘이 빼면 되겠네. 그럼 이 알파는 3a 마이너스 1이니까, 어이구 미안,
2알파는 3a-1이니까 알파는 2분의 1의 3a-1이다 라고 둘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여기다 다 대입하면 이제 우리가 결국 찾는 게 a, b 값이니까 a 값 찾고 b 값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얘네 둘을 뭐 하면? 곱하면 마이너스라 했으니까 얘네들이 곱한 식은 일단 b 값을 찾는 데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베타 값이랑 알파 값 넣으면 a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 그럼 두 식은 a에 관한 문자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연립해서 a 값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거 a 값 혹시 뭐 나와요? 나 안 구해봤는데. a 값 뭐 나와, 가은아? a 값이 1 나와? a 값이 1 나오면 자동적으로 여기다 1 넣으면 4니까 베타는 2가 되고, 여기다 1 넣으면 2니까 알파는 1이 되겠네. 그럼 알파 베타는 2니까 얘가 2가 될 테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a는 아까 1이라 그랬고, 문제에서 a, b를 값을 찾아주죠. 답은 마사가 되겠네. 여기서 a 값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 보면 b 값도 제대로 구해진 거 맞네. 요걸 한 번만 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알려줄게. 계산이니까. 언니 다 찾아놓은 건 맞잖아. 얘네들이 곱한 게 얘니까 얘네들이 곱해서 그냥 2 곱하면 돼. 그럼 자동적으로 이거 다 사라져. 그럼 얘네 둘만 곱한 게 마이너스 b다.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베타 알파 넣어주면 되고. 좀 더 쉬운 방법 있으면 또 찾아볼게요. 자, 다음 또 없어요? 2회차로 넘어갈까요? 2회차 1번부터 4번 질문이요. 몇 번? 혹시 3번 질문 있어요? 없죠? 자, 다음 5번부터 8번이요. 8번 없어요? 9번부터 12번. 11번 손 들어볼까요? 너밖에 없네요. 근데 난 11번 너네 잘했니? 11번? 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생각해낸단 말이야. 자, 다음 또 13번부터 16번. 16번의 답이 16번의 답이? 아, 그래? K 값은 6이고요. 나머지는 12예요. 몫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다음 17번부터 20번. 15번의 답이요? 15번의 답이 364요. 없습니까? 17번부터 20번. 21번부터 24번. 24번 손 들어볼까? 할게요. 24번. 자, 24번 보시면, 자, 문제에서 지금 직선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희 직선의 방정식 안 배웠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중학교 때 배운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그런 y절편, x절편도 알려줬어. 3, 4라고.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요 안에 사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얘들아, 내가 궁금한 건 이 점이에요, 우선. 이 점을 P점이라고 두면 얘를 A, B라고 두자 이거지.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거든. 근데 이건 다시 말하면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A, B는 여기다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A, 로 다른 A를 이용해서 B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이거 결국 B 값 찾아야 되네. 그럼 자, 이거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양쪽을 y는으로 고쳐보면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2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4분의 3a 플러스 3이라고 둘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넓이는 끝났지. 이 넓이는 a, b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랑 얘를 곱한 마이너스 4분의 3a 제곱 플러스 3a 찾으면 정답이다. 얘 최소값 찾으면 되겠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들은 서술형이 없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다른 학교는 항상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넓이의 최대값 찾아달라 그랬지. 근데 애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지 멋대로 선생님 위로 블록이니까 꼭지점에서 갔겠죠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실은 여기에 뭐가 필요해? 구간이 필요하다 이거야. 근데 A라는 놈이 어디 위를 돌아다닌대? 직선 위를 돌아다닌다 그랬지. 근데 이 직선을 돌아다닐 때 대부분 이런 문제들 많지. A에서 시작하여 B에 도착한다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얘는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으면 얘는 어디든지 가도 되니까 사실은 A는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가끔 어떤 문제는 A점에서 B점까지 움직일 때라고 돼 있으면 A점은 0부터 4까지다 라는 전제하에 최대 최소를 찾아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24번까지 없습니까?
자, 그 다음 25번부터 27번. 26번? 자, 26번 한번 봐볼게. 자, 26번 보시면요. 2차 함수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얘들아, 우리 A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 나오면 어떻게 풀었지? A로 묶는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A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얘는 도대체 A에 관계없이 무슨 점을 지나냐? A 가진 걸 한번 묶어볼게. A 가진 거 묶어버리면 이렇게 묶일 거고, 그 다음 X제곱 빼기 3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얘가 리셋 시킬 수 있는 방법은 X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어차피 0 나올 거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1 빼기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일, 2를 지난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게 무슨 점이래? P점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 P점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일 때,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얘 갖다가 다시 2차 함수식을 만들어 보면 최고차항계수는 모르고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거를 x축과 만나는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꼭지점이 마일, 2인가 봐. 근데 얘들아, 얘가 아래로 볼록이면 무슨 문제가 생겨? x축과 안다. 그럼 얘가 최소한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나줘야 무조건 여기 알파 베타를 x축에서 지나가주지 않냐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럼 이 값을 모르는데 알파 베타를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아시다시피 뭘 알죠? 대칭성도 알잖아요. 그럼 문제가 뭘 찾아달래? 알파 베타의 곱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이 식은 결국 전개하면 k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는 거야. 뭐가? 얘가 0 되는 값이. 이해 가요? 그럴 때 x축과의 좌표를 찾아달라.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서 알파 베타 y가 마이너스 2라는 아우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거꾸로다. 얘가 마이너스였네. 쏘리.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땡큐네. 오히려 또 얘는 아래로 볼록이었네 얘들아. 요렇게 지나줘야겠네. 0 넣었을 때 뭔지 모르네 얘는. 여기가 알파 베타. 결국 구하는 건 똑같네. 자, 우리 허재야, 여기서 알파 베타 어떻게 찾아? 잘 생각해봐. 2분의 r. 응? 2분의. 응. 응. 뭐요? 어차피 K는 뭐라고 대놓고 알려줬어, 사실. 문제 첫 줄 읽어봐봐. 1이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A 값에 관계해서 P를 지난다. 이 P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일 때라고 했으니까 K는 자동적으로 1이네. 그럼 X제곱. 답이네, 그냥. 1인데 마이너스? 답이 마이너스 1인가 본데? 끝. 다음 또? 없어요? 27번까지 문제 없습니까? 자, 우리 혹시 저 뒤에 10문제 풀어오셨어요? 모의고사. 제가 풀어오라고 제가 보냈었죠. 자, 모의고사 10문제 펴보세요. 이 모의고사는 이제 말 그대로 작년 이대부고 부교재인데 올해 심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을 거고요. 오로지 변형으로만 냈어요. 그러니까 꼭 풀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 2번 혹시 질문이요? 1, 2번. 1번 이제 그만하고 싶지 않아, 얘들아. 아니야. 늘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해줘야지. 자, 1번 한번 가볼게. 자, 1번을 중앙여고에서 한 다음에, 너네 한 다음에 중앙여고한테 그대로 이 그림을 반전시켜서 줘봤거든? 그랬더니 절반이 틀리더라고. 똑같은 숫자도 안 바꿨는데, 신기하게. 그러니까 애들은 그림만 바뀌어도 좀 당황스럽나 봐.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자, 찐으로 마지막이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난 선 2개만 그으면 끝나요. 일단 요거 필요하죠? 그리고 요거 필요해요. 끝이에요. 사실 이것만 그어도. 근데 왜 이것만 그으면 이 문제가 풀립니까? 라고 하면 일단 이 길이는 A, B가 문제에서 지름이 몇이랬어? 2A라고 했으니까 여긴 A가 나요.
그리고 문제에서 알려준 건 여기 길이를 알려줬어요. 여기 길이가 뭐라고? 어딨어? 6이라고. 그리고 요 노란색도 알려줬어요. A 빼기 1이라고. 자, 이제 가볼게. 마지막이야. 여기 90도인 건 당연히 알죠? 삼각형인데 빗변이 원의 지름이니까. 여긴 당연히 90도인 거 아시죠? 얘들 가끔 여기가 왜 90도냐고 질문하는 친구들 있거든? 여기가 왜 90도냐면 우리 AD를 뭐라고 하죠? 한 글자로? 현이라고 합니다. 현. 현일 때는 무조건 선을 그으면 수직 2등분 된다가 현의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끝났죠? 여기가 6인데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어떻게 닮음이냐? A 대 2A로 닮음이에요. 즉 1대 2라는 소리니까 여기가 자동적으로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파란색 선이 뭐였죠? 지름이었으니까 여긴 A 빼기 3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끝났죠? 우리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아니, 빨간 색깔로 덧칠하는데 보세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요걸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써서 A-1의 제곱에서 A-3의 제곱을 빼는 걸로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쪽 삼각형에서 A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는 걸로 해서 찾을 수도 있다. 결국 둘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암산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A니까 4A가 나올 거고 1에 9니까 마이너스 8은 A제곱 빼기 9랑 똑같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은 0이다. 문제에서 뭘 찾아달랬어? 아, 이거 딱 봐도 A로 다 나눠주라는 소리네. 그럼 끝났죠? 그 다음 건 곱셈 공식 활용하면 되니까. 자, 다음 또 2번 없으면 3, 4번 질문이요. 3, 4번. 4번? 자, 4번 혹시 있어요? 저기밖에 없어? 지훈이밖에? 4번? 넘어간다. 5, 6번. 없습니까? 7, 8번. 없어요? 9번, 10번. 끝? 정말로? 자, 그러면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일단 빨리 책 마무리하세요. 안 되신 분들.